네, 신주입니다. 1919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을 한참 할 때 해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었어요. 이때 미국이 특이한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때는 특이했는데 지금 보면 존나 이상한 거예요. 술을 못 팔고 못 만들고 못 먹게 하는 금주법이거든요. 왜 씨발 술을 금지했냐? 맥주가 곡물로 만들어지니까 생산량엔 문제가 없었어요. 미국은 논밭 존나 크잖아. 무진장 만들 수 있었는데 세계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경제 불황이 오면서 갑자기 식량난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생기는 노동자들의 생산성 저하도 막을 겸 사회도 재건할 겸 이런 목적으로 보수주의 세력이 금주법을 추진한 건데요. 이게 겉으로 보면 좋은 정책 같긴 해. 알코올 중독 막고 맥주 생산에 들어갈 곡물을 빈곤층에다가 무상으로 지급할 것 같았거든요. 이 법안이 기독교와 재력가들의 찬성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미국은 어때? 절반 이상이 기독교를 믿죠. 그리고 나라 자체가 극자본주의 성향이 강하잖아.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야의 사람들이 밀어붙이니까 금주법이 사회와 문화적으로 확산이 됐고 실제로 그 당시에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어요. 결국 1919년 10월 28일 미국의 금주령이 때려집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술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땅에서 술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근데 얼마 안 갑니다. 막상 사람들이 반강제적으로 금욕 생활을 강요받게 되자 땡긴 거야. 꺾고 싶은 거야 또 슬금슬금. 가짜 술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불법 제조 시장이 생긴 겁니다. 그럼 어때? 나라에서 허가한 일 아니잖아. 세금이 안 잡히잖아. 못돼 처먹은 새끼들의 사업이 되겠죠. 당연히 지역 갱단들이 이 시장을 장악합니다. 그러다 조직 간에 이권 전쟁이 벌어져요. 술 먹기 전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야. 좆된 거지. 그래서 정부는 14년 만인 1933년에 금주법을 폐지했고 다시 술집들이 영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좋았어. 근데요. 이 금주법이 사라지고 3년이 지나요. 1936년 텍사스 알멘도르프 고속도로의 술집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술집에서도 금주법 때처럼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을 어긴 거예요. 자, 국가가 시민에게 뭔가를 금지할 때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는데도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금주법은 씨발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술을 사 마시는 거예요. 나라가 강제로 사다가 뭐 사람들이 입에 부었냐고?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알코올 중독에 걸리든 뭐 재산을 탕진하든 그건 자기 선택으로 생긴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택 권한을 나라가 강제로 뺏어가 버렸으니까 더 하지 말라는 깽단들의 불법 사업이 일어났고 탈세가 일어났고 조직 싸움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선택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주법은 잘못된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 종교를 나라가 단속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놈의 씨발 종교 선택의 자유 때문에 이런 씨발 아무튼 금주법이 폐지됐으니까 이제 다시 장사를 시작한 그 텍사스 술집에서는 무슨 법을 어긴 거냐? 이 법은요. 기원전 1750년쯤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죠. 뭐냐? 살인죄거든요. 술집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그것도 연쇄살인인데 연쇄살인은 범행이 바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이 계속 사건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잖아요. 특이한 방식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범인은 대체 누구고 어떤 특이한 방식을 사용했길래 사건이 늦게 알려진 건지를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 누구냐? 금주법의 계기가 됐던 세계 1차 대전 때 유럽 최전방에 나가 있던 전직 미 군인이에요. 독일이 맥주 최대 생산국이고 가장 질 좋은 술을 만드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하필 미국과 주적 관계야. 그래서 여기에 참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독일 맥주를 접하게 됐어요. 전쟁하면서. 몇 년 뒤 전쟁 끝납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미국은 금주법으로 술을 마실 수 없는 나라가 됐고 독일에서 먹은 그 맥주 맛이 계속 생각이 난 거예요. 너무 땡겨. 그래서 이 사람은 비싼 돈을 내더라도 술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가짜 술을 파는 밀매업을 시작합니다. 이걸로 돈을 꽤 땡기자 텍사스의 알멘도르프로 이사하더니 고속도로 중간에다가 사교적 여관이라는 이 술집을 냈고요. 마당 연못에는 악어 5마리를 키우면서 살았어요. 일부러 손님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악어한테 막 먹이 주는 거를. 그러니까 특이한 술집이라고 입소문 나면서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조금 이상한 거는 굳이 손님들에게 악어가 먹이 먹는 걸 꼭 봐달라고 필요 이상의 부탁을 해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줬거든요. 지금 여기 악어 등 타고 있는 개도 먹이로 준 건데 악어가 아직 안 먹은 거야. 악어에게 이런 동물이 좋은 먹이긴 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손님들에게 꼭 보여줘야 할 것도 사실 아니야.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사람들은 동물을 산채로 먹이는 술집 주인이 약간은 섬뜩했지만 여기가 주변에 얼마 없는 술집이고 이것만 빼면 주인이 또 재밌어요. 착한 사람이고. 그래서 계속 찾아오긴 했죠. 술집 이름부터가 씨발 사교적 여관이잖아. 얼마나 사교적이야. 여관도 같이 했거든요. 여관이래 봐야 뭐 방 2칸밖에 없었는데 피아노 연주 공간도 따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기가 왠지 분위기가 좀 좋아. 꽤 괜찮은 술집이라 손님이 많았어요. 손님이 많으면 어때? 일거리가 많아지잖아. 직원이 더 필요해져요. 이때 술집은 찾아오는 손님이 대부분 남자일 때거든요. 당연히 여자 직원을 뽑아야 되는 게 그게 도리야. 그게 강호의 도리고 인지상정이야. 인기 있는 술집이니까 돈을 좀 더 줘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여기서 일하겠다고 찾아오거든요. 그중 한 명이 이 사람입니다. 미니 메 고타르트라고, 오른쪽 여자, 왼쪽은 그 아까 걔 술집 주인. 미니가 예쁜 얼굴에 말솜씨도 좋아요. 술 취한 사람도 굉장히 잘 상대해. 바로 일을 시작했죠.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장사가 더 잘 돼요. 그러다 이 술집 주인과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지. 역시 사내 연애가 개꿀잼이니까. 부부가 운영하는 여관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결혼 생활은 오래 못 갑니다. 3년 만에 돌로레스라는 25살의 어린 여자가 새 종업원으로 들어왔는데 바람이 난 거예요. 화가 난 미니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편지를 써요. 이혼할 생각도 뭐 못 해본 건 아니거든요. 이미 수상한 점 눈치채고 있었는데 직접 말을 못 꺼낸 거예요, 남편한테. 이유는 이 남편이 좀 지랄 맞은 성격 때문인데 평소에는 자상하고 친절해. 근데 가끔 가다가 왠지 모를 좀 섬뜩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괜히 싸움 났다가는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임신을 합니다. 아이 생긴 걸 남편에게 말하면은 불륜을 멈출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몇 년 뒤에 이 미니가 실종되거든요. 손님들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 갔냐고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이 남자는 미니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자와 바람나서 흑인 애 낳고 호퍼스 크리스티라는 데로 도망갔다면서 막 욕을 해요. 그때마다. 다들 놀랐지. 근데 뭐 거기까지지 뭐. 남 집안일에 누가 신경이나 쓰냐고. 술만 마시러 오는 건데. 사건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미니는 그래서 진짜 바람나 도망간 거냐? 아주 나중에 밝혀지는 사실인데 남자 말대로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곳에 있기는 했어요. 대신 3m 아래 모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옷이 다 벗겨진 상태였고요. 머리에 총을 맞은 채 매장돼 있던 거예요. 누군가가 미니를 죽이고 시신을 숨겼다는 거겠죠. 아내가 사라지자 몇 달 뒤 남자는 불륜 중이던 돌로레스와 재혼을 해요. 하지만 돌로레스도 금방 새로 들어온 종업원과 남편이 바람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미니처럼 똑같이 사라졌고 이번엔 헤이즐 브라운이라는 여자가 술집에 찾아와요. 21살이야. 14살 위의 남편과 애를 낳았는데 금방 이혼하면서 새 출발하겠다고 텍사스에 왔다가 이 술집에서 일을 시작한 건데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 뒤로도 계속 일하던 여자와 아내들이 술집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동네 사람들은 별 생각 없었는데 사라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수상하다는 생각이 결국 들 수밖에 없고 미니를 찾던 가족도 1년 만에 실종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경찰 수사 시작되면서 술집도 찾아왔지만 실종은 그래도 계속 일어났어요. 23살의 줄리아 터너라는 여자도 이 술집에 일하러 왔다가 결국 손님들이 행방불명 신고를 하거든요. 이때 경찰과 술집 주인 남자가 처음 마주칩니다. 사라진 여자들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다 불륜 저지르고 돈 빌려 도망가서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 명이면 뭐 믿어줄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4명이나 똑같이 사라지냐고. 말이 되냐?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러더니 증거는 또 없잖아요. 경찰이 유력 용의자로 의심해봤지만 결국은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몇 달 만에 또 이 술집에서 일하던 직원 2명과 남자아이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술집에서는 단서가 없으니 경찰은 이 동네 사람들이라도 만나보기로 했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죠. 이 남자의 집 헛간 드럼통에서 심한 냄새가 나고 파리가 꼬인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경찰이 이 술집 올 때마다 연못에 있던 악어들은 항상 배부른 상태로 늘어져 있었고 여기저기서 이상한 냄새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집으로 가봤죠. 근데 드럼통이 없어요. 가족한테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가져간 것 같다고 했거든요. 경찰은 이 말이 사실인지 들어보려고 다시 술집을 갔죠.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그 경찰이 다시 오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어때? 불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나가다가 잠깐 맥주 마시러 들렀다고 둘러댄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얘가 또 의외로 단순해. 그럼 어서 들어오시라면서 주문을 또 받아요. 경찰이 맥주 마시면서 가게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새끼가 가게 문 잠그더니 서랍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쏴! 지 가슴팍에 땡기고 죽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범인이었다는 이야기겠죠. 범인이 사망했어요. 경찰이 더 출동합니다. 이제 현장 조사 시작하는데 술집 여기저기서 썩은 고기, 피에 젖은 도끼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술집에 온 뒤 사라졌다는 실종자들의 흔적은 없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대신 여기서 일하던 그 사라졌다는 남자아이 클리프턴이라고 하는데 얘를 찾아요. 얘한테서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듣게 됐죠. 이 새끼가 처음에는 자기가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면서 대답을 안 해줘요. 뭔 소리야, 사람 몇 명이나 죽었는데. 추궁을 좀 세게 해보니까 사실 공범이었던 거죠, 이 새끼가. 일을 오래 해서 첫째 아내인 미니가 묻혀있는 곳과 어떻게 살해했는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살해 전에는 두 번째 아내였던 돌로레스와 불륜을 도와주려고 미니를 유인해내기도 했는데 임신을 한 거잖아요, 미니가. 그때부터는 또 도와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범인이 미니를 따돌릴 방법이 없으니까 살해했던 거고요. 여행 가자고 속여서 다른 지역 갔는데 여기가 그 바람나 도망갔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했던 코퍼스 크리스티였어요. 아내에게 가짜 술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술집에서도 이미 가짜 술을 팔았던 거겠지. 금주법 때 그 사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내가 술 취한 상태로 수영할 때 머리에 총을 쏴 죽였대요. 그 다음에 수영복 벗기고 모래사장에 묻었던 거겠죠. 다른 피해자들은 범인이 죽이고 시신을 자르면 일하던 클리프턴이라는 애한테 뒤처리를 맡겼는데 애새끼가 뒤처리를 어떻게 해. 시신을 악어에게 먹이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유류품은 불에 태워서 증거를 없앴던 거고요. 이렇게 밝혀진 피해자들이 5인데 클리프턴은 한 20명 정도 죽였을 거라고 진술했거든요. 근데 범인이 정작 죽어버렸으니까 범행 동기나 살해당한 피해자들을 제대로 밝혀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또 범인이 시켜서 다 강제로 할 수밖에 없었대. 지랄마, 이 새낀 공범일 가능성이 존나 높아요. 왜냐면은 진술 과정에서 협박받았다, 위협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어. 그럼 어떻게? 이 새끼는 재판으로 조져야겠죠. 여기까지가 사건 내용이고 이제 그럼 범인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볼게요. 범인의 이름을 말 안 했는데 미국 사람이고요. 조셉 더글라스 볼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줄여서 조볼이라고 불렀습니다. 1896년 1월 5일 사건이 일어난 텍사스 엘멘도르프에서 8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요. 집이 잘 살았는데 아버지인 프랭크가 이 지역을 개척한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여기다 모카밭 사업하면서 돈을 꽤 벌었고 아빠가 씨발 미국의 문익점이야.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부자가 된 거죠. 조 볼의 이야기는 알려진 게 별로 없거든요. 어릴 때가. 친척들 말로만 몇 가지 전해지는데 사람들 어울리거나 단체 활동 이런 거를 못하는 성격이래요. 친구도 없고 주로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걸 또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럼 혼자 뭐하고 놀았냐? 이 새끼가 총을 좋아했어요. 날아가는 새를 맞출 정도로 실력이 좋아서 사격 선수를 한 적도 있고요. 성인이 되자 집안일 물려받아야 되잖아. 모카밭 사업을 잠깐 했는데 이때 마침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미국이 참전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원 입대한 겁니다. 사람에게 총을 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전쟁이 끝났어요. 1919년에 제대하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결혼도 했는데 금방 이혼하고 그 뒤로는 계속 사업에만 신경 씁니다. 근데 미국에서 씨발 금주령이 내려진 겁니다. 조 볼은 이게 오히려 큰 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가짜 술 밀매했고 여기서 번 돈으로 술집을 낸 거죠.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애초에 준비한 것 같은데 술집 마당에 연못 만들고 악어를 길렀잖아. 동물 산채로 잡아서 먹이는 이상한 행동도 시작했고요. 친절하다고 알려져는 있지만 겉보기에만 그랬대요. 실제로 친하게 지내는 손님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척이라도 연기를 하니까 인기 있는 술집이기도 해서 관심을 보인 젊은 여자들이 일 시켜달라고 술집에 찾아온 거고 마음에 드는 종업원 뽑은 거겠죠. 사실은 불륜 저지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1936년부터 여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과 경찰의 의심을 받게 됐고 수사 계속되자 경찰이 보는 앞에서 지 몸에 총을 쏜 건데 클리프턴이라는 잼민이나 동네 사람들 말로나 짐작을 하는 거지. 미니 외에 다른 사람들은 시신을 찾지 못해가지고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는. 조볼도 엄밀히 따지면은 범행이 입증되기 전 용의자 신분에서 죽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범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상태고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자가 있어요. 두 번째 아내가 된 돌로레스. 이 여자는 조볼이 바람난 걸 안 뒤로 사라진 게 사실 살해당한 건 아니고요. 동생이 임신해가지고 간호하느라 고향에 가 있던 겁니다. 돌로레스는 이 사건 자체를 몰라요.
있었는데요. 계속 술집에 있었다면 결국 죽었었겠죠. 그리고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그 클리프튼도 구속됩니다. 살인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조볼의 범행을 다 진술하고 자기가 한 짓도 인정해가지고 시신 유기 혐의 이런 걸로만 2년을 받았어요. 이것도 두나 적긴 한데 연쇄살인이 일어났지만 범인은 죽었고 그나마 우연히 살아남은 사람은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사건을 인지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피해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특이하게 공범의 재판만 있던 연쇄살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재판 끝납니다. 애완동물로 키우던 악어들은 근처 동물원에 보내줬고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조볼은 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살인범 닉네임 달아주기 시작된 거지. 씨발 뭐 알맨도르프의 도살자, 뭐 씨발 뭐 텍사스의 악어맨, 뭐 이딴 별명 붙여줬어요. 사건이 유명해지면서 1976년에 영화도 나오는데 이튼 얼라이브라고 감독이 토브 후퍼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거 바로 전에 찍은 게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이거든요. 텍사스 전기톱도 실제 사건이죠. 에드 게인 이야기고 리메이크도 여러 번 된 레전드 영화인데 이튼 얼라이브도 한 50년 됐잖아요. 너무 옛날 영화야 이거.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유튜브에 뭐 리뷰나 짤로 올라온 게 있어요. 궁금하시면 좀 그거라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 1936년부터 1938년까지 수십 명의 여성을 죽여 악어 밥으로 줬다는 의심을 받은 엘멘도르프의 도살자 악어 살인마 씨발 조셉 더글라스 볼의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Marty Rustum presents Eaten Alive. Mel Ferrer, Carolyn Jones, Stuart Whitman, Neville Brand. Get ready for Eaten Alive, the new horror classic.